네, 안녕하세요.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책의 저자 이찬영입니다. 매일 아침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부분을 제 언어로 글로 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방송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그 치유의 글쓰기라는 이 책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까지 8번 했고 오늘이 이제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챕터는 18장 행복의 재발견, 19장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20장 평생에 걸친 글쓰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치유의 글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씀으로써 이제 치유가 발생하고 치유의 결과, 마음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행복이 이제 다가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의 이제 결론 부분은 행복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행복을 국어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행복의 정의가 뭐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그렇게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이제 사전적인 정의일 뿐일 테고요. 각자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모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어떤가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에게 행복이란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내 성장을 가능케 한 자원을, 내가 얻은 자원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행복이고 행복의 정의를 그렇게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에 가장 행복을 좀 느끼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각자 뭐 그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몇 가지로 이제 행복의 기준을 정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을 좀 책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그 포인트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넘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음에도 불행하다고 여기죠.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기에는 끼니 걱정을 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데도 얼굴에 그 행복한 표정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이 그 부가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하게 틀린 것이죠. 만약에 서울 아파트 50평 이상이 그것이 행복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행복의 기준은 어떤 절대적인 그 물질의 많고 적음 혹은 또 다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자신만의 행복에 대한 개념을 앞에 살펴본 것처럼 정립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발견하고 또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즉 내 자신의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지프 캠벨은 이렇게 말하네요. 행복은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지 행복이 오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은 항상 누려야 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행복이 지속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실제로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복이 우리가 소중한 것은 분명하게 그 분량이 아주 작기 때문이죠. 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보다 현실은 더 팍팍하고 그리고 고달픈 일상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마치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내적인 힘인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행복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모든 순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감정을 누리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버나드 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 동안의 행복, 그런 것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건 생지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행복은 그 기준을 외부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걸 가져다 내가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행복은 그래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행복을 항상 어떤 누려야 되는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외부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한 상태로 살아가는 몇 가지 알려진 장치가 있죠. 만족의 기준을 좀 낮추는 것, 그러니까 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 또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검소와 자족한 삶을 사는 것, 건강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 어떤 사물에 호기심을 갖는 것, 그래서 학습과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쓰는 것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 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그리고 행복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러한 몇 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행복에 필요한 요소들을 잘 엮고 또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글을 써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기록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아주 좋은 수단으로 이제 글쓰기가, 일기쓰기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글을 쓰게 되면 그 삶에 얽힌 실타래가 풀려가게 되죠. 그와 동시에 이제 객관화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치유 작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 치유와 어떤 회복은 이 행복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글쓰기가 강력한 삶을 고양시키는 어떤 작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마이클 폴리의 행복할 권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행복한 상태란 어떤 지점이 아니라 하나의 범위, 맨 밑바닥에는 만족감이 있고 맨 위에는 고향감이 있는 그러한 범위다. 즉 행복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항과 같이 이 책을 9번에 걸쳐서 좀 나누어 봤고요. 글쓰기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여러모로 알 수 있었던 유용한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방송을 같이 들으신 분들도 글쓰기 혹은 일기쓰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소소한 나의 하루들을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좀 더 매일매일 더 풍성한 하루들을 일구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하루들이 중첩되면, 축적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책으로 같이 유용한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